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내 단짝 친구와 바람났다는 걸 알게 된 건 단 한 장의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주말 오후였어요. 남편은 등산복을 입고 나서며 말했죠. 여보, 친구들이랑 북한산 다녀올게.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대화였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의 휴대폰 속 사진 한 장. 등산복 차림의 남편, 배경은 산이 아니라 카페 창가. 그리고 그 창문에 비친 여자 팔목, 낯익은 진주 팔찌. 그건 내 단짝 친구 미자가 매일 차고 다니던 팔찌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8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등산복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산은 어땠어요? 좋았어. 날씨도 좋고. 아, 사진 찍은 거 있는데 보여줄까? 남편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찍은 인증샷, 막걸리 한잔하는 친구들 사진, 단풍이 물든 등산로. 예쁘네요. 날씨 진짜 좋았나 봐요. 응, 공기도 맑고 딱 좋더라고. 나는 무심코 사진들을 넘겨봤습니다. 평범한 등산 사진들. 그런데 마지막 사진. 산 아래 카페에서 찍은 듯한 커피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 하산하고 친구들이랑 커피 한잔 했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진 속 커피잔 옆으로 창가 유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리에 희미하게 반사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팔찌. 가느다란 금색 팔찌에 진주가 3개 달린 그 팔찌. 내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여보, 이 사진 확대해 볼 수 있어요? 왜? 뭐가 찍혔어?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습니다. 진주 3개, 금색 꼬리, 손목 바로 위쪽에 작은 나비 장식. 그건 미자의 팔찌였습니다. 미자, 내 고등학교 동창이자 40년 지기 친구. 결혼식 때도 왔고 아이 낳을 때도 옆에 있어줬고 친정엄마 장례식 때도 함께 울어줬던 그 친구. 2달 전이었습니다. 미자가 그 팔찌를 자랑했던 게 정수가 이거 봐. 친구한테 선물 받았어. 예쁘지? 진주가 진짜 예쁘네. 너한테 잘 어울린다. 그치? 나 이거 맨날 차고 다닐 거야. 그 팔찌를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보, 이 사진 누구랑 찍은 거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왜? 친구들 이름이 누구누구예요? 준식이, 동철이, 병수. 왜 그래? 미자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 카페에 혹시 여자 있었어요? 여자? 아니 왜? 남편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0.3초?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30여 년을 함께 산 사람은 압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진이 예뻐서.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옆에서 편안하게 코를 골았습니다.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팔찌 분명 미자 거야.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이 함께 늙어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니야. 설마 비슷한 팔찌일 거야. 진주 달린 팔찌가 미자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맞아. 그 여자야.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식탁을 차렸습니다. 여보, 아침 먹어요. 응, 고마워. 남편은 신문을 보며 아침을 먹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기념일마다 나를 위해 꽃을 사오는 사람. 손주 사진을 보면서 눈시울 붉히는 사람. 내가 아는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뭐 해요? 퇴근하고 바로 올 거야. 당신은? 나, 미자 만나기로 했어요. 순간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래, 오랜만이네. 응, 한 달 만인가 그래요. 거짓말이었어요. 미자는 일주일 전에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반응을. 남편이 출근하고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미자야? 정수가. 웬일이야? 밝은 목소리. 언제나처럼 다정한 목소리. 이번 주에 시간 돼? 커피 한잔 하자. 그럼 좋지. 어디서 볼까? 우리 늘 가던 데서. 전화를 끊고 어제 내 휴대폰에 옮겨놓은 그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유리창에 반사된 팔찌, 진주 3개, 금색 나비. 오늘 확인해야겠어. 내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웠어요. 만약 정말이라면? 만약 내 남편과 내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면? 35년의 결혼과 40년의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그래도 나는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미자를 만나기로 한 그날까지 나는 사흘을 더 기다렸어요. 그동안 남편을 관찰했습니다. 아침마다 핸드폰 확인하는 습관, 전화 올 때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 웃는 얼굴의 빈도가 늘어난 것. 내가 예민한 건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직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어요.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놓인 남편의 핸드폰,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보면 안 돼. 이건 프라이버시 침해야. 하지만 발은 이미 소파로 향하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남편 핸드폰을 몰래 본 적이 없었습니다. 화면이 열리는 순간 알림음이 울렸어요.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도 고마웠어요. 다음 주에 거기에서 봐요. 보낸 사람 미자. 세상이 멈췄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야. 설마. 하지만 손은 이미 대화창을 열고 있었습니다. 위로 스크롤을 올렸어요. 대화 내역이 쭉 펼쳐졌습니다. 5일 전. 영호 씨, 오늘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웃었어요. 나도. 당신 웃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네. 일주일 전. 정수기는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성격상. 알아. 아내가 알면 상처받을 거야. 우리가 조심하자. 2주 전. 당신 없으면 못 버틸 것 같아요. 남편 떠나고 너무 외로웠는데. 나도 그래. 집에 가도 혼자인 것 같았어.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부터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남편이 곧 나올 거예요. 나는 서둘러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시원하다. 당신은 안 씻어? 남편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물었어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아니요. 나중에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숨겼습니다. 그래, 그럼 나 먼저 잘게. 네. 남편이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선 채로 무너졌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하필 미자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의 외로움을 위로해준다는 이름으로 내 친구가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외로웠다고요? 나는 35년 동안 옆에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차렸고 와이셔츠를 다렸고 아플 때 간호했고 힘들 때 위로했어요. 내가 부족했나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어깨를 움켜쥐고 숨을 참으며 울었습니다. 35년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거구나. 함께 늙어가자던 약속. 손주 보며 함께 웃자던 다짐. 죽을 때까지 함께 하자던 결혼 서약. 그 모든 게 한순간에 거짓이 됐어요. 더 잔인한 건 배신자가 둘이라는 거였어요. 내 남편과 내 단짝 친구. 새벽 3시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실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온하게, 아무 죄책감 없이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따져 물어야 할까요?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이혼해야 할까요? 아니, 먼저 확인해야 해요. 직접.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식탁을 차렸어요. 남편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배신했을까?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었어요.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오늘 미자 만나러 가요. 응? 아, 그렇구나. 남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왜요? 뭐 문제 있어요? 아니, 없어. 재미있게 놀다 와.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오후 2시 나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가방 속엔 남편 핸드폰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오늘 끝을 봐야겠어. 진실이 무엇이든 나는 알아야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자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여기. 그 웃음이 이제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어요.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자야, 정말 내가 그런 거니? 35년 결혼과 40년 우정. 그 모든 게 오늘 이 자리에서 판가름 날 것입니다. 정수가 오랜만이다.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미자가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늘 그랬던 것처럼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40년을 함께한 친구의 손. 하지만 이제 그 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응, 괜찮아. 요즘 잠을 좀 못 자서 그래. 에이, 우리 나이에 잠 못 자면 큰일 나. 혹시 어디 아파? 걱정하는 척, 다정한 척, 완벽한 연기였어요. 아니야. 그냥 생각이 많아서. 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자도 마주 앉았어요.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창가 자리, 우리가 늘 앉던 자리였어요. 나는 미자를 천천히 관찰했어요. 화장이 예전보다 진했습니다. 립스틱 색깔도 밝은 코랄 핑크. 평소엔 안 바르던 색이었죠. 그리고 손목. 미자야, 그 팔찌 예쁘네. 미자의 손목에 걸린 팔찌. 진주 3개, 금색 꼬리, 작은 나비 장식. 사진 속 그 팔찌였습니다. 이거. 미자가 팔찌를 매만지며 웃었습니다. 딸이 사준 거야. 예쁘지? 응, 진짜 예쁘네. 언제 받았어?
한두 달 됐나? 기억이 잘 안 나. 그 말의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이 사줬다고요? 2달 전 미자는 분명 이렇게 말했죠. 정수가 이거 봐. 친구가 선물해줬어. 예쁘지? 그때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 친구가 누구였는지 너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미자야. 응? 너 요즘 등산 다녀? 순간 미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봤습니다. 등산? 아니, 나 무릎 안 좋아서 안 다니는데. 왜? 아, 그냥 운동하는 것 같아서. 아, 요즘 필라테스 다니거든. 그래서 그런가? 미자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긴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미자야. 나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좀 봐줄래? 남편 핸드폰에서 찍어둔 사진. 카페 창가에 반사된 팔찌가 선명하게 보이는 그 사진. 미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뭔데? 우리 남편이 찍은 사진이야. 등산 갔다 온 날. 이 팔찌 내 거 맞지? 침묵이 흘렀어요. 카페 안은 조용했지만 우리 사이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대답 안 해도 돼. 나 이미 다 알아. 나는 핸드폰을 한 번 더 꺼냈어요. 이번엔 남편과 미자의 대화 캡처본이었습니다. 이것도 봐. 오늘도 고마웠어요. 다음 주엔 거기에서 봐요. 이게 뭐야, 미자야?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정수가 미안해. 미안하다고? 내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40년 동안 친구했잖아. 내가 시집살이 힘들 때 내가 옆에서 울어줬잖아. 내가 애 낳을 때 내가 병원까지 달려와 줬잖아. 정수가 그런 내가 내 남편이랑 그것도 나 몰래? 미자는 고개를 숙인 채 울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수가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너무 외로웠어. 밤마다 혼자 울었어. 그러다가 영호 씨가 우연히 연락 왔는데 그래서 내 남편한테 기댄 거야? 아니야. 처음엔 정말 아무 생각 없었어. 그냥 친구 남편으로만 생각했어. 근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감정이 생겼다고? 응. 나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미자야. 응. 넌 울 자격이 없어. 미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 나를 봤습니다. 정수가 외로웠다고? 힘들었다고? 그래서 친구 남편한테 기대는 게 정당화돼? 세상에 남자가 그 사람밖에 없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야. 35년. 너도 결혼했었잖아. 그 세월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잖아. 알아. 미안해. 미안하단 말로 다 되는 줄 알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자야, 오늘부터 우리 남이야. 정수가, 제발, 연락하지 마. 40년 우정, 여기서 끝이야. 미자가 내 손을 잡으려 했어요. 나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대지 마. 이제 내 손이 더럽게 느껴져. 차갑게, 아주 차갑게 말했어요. 미자는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카페를 나섰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40년 다 거짓이었구나.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 힘들 때 의지했던 사람, 비밀을 나눴던 사람, 그 모든 게 배신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 남편 신발이 보였어요. 벌써 퇴근했나 봅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미자는 잘 만났어? 평범한 목소리. 아무렇지 않은 척.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여보, 응? 등산. 친구들이랑 갔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들 중에 혹시 미자도 있었어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당신 알고 있었어? 다 알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남편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당신 35년 동안 내 옆에 있었죠. 내가 당신 밥 차리고 부모님 모시고 아이 키웠어요. 그런데 당신은 내 친구 품에서 위로받았다고요? 남편이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진짜 끝을 봐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거실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남편 영호는 소파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나는 그 앞에 서서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정수가 35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 한 번도 안 한다더니 이게 뭐예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지겹네요. 내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럴 생각 없었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자가 이혼하고 힘들어한다고 해서 친구로서 밥 한 끼 사준 거였어. 그게 다였어. 그게 다였다고요? 응. 근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감정이 생겼다? 그래서 정당화되는 거예요? 남편이 말을 잃었어요. 여보, 나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나, 당신 옆에 35년 있었어요. 시집살이 할 때, 당신 사업 망했을 때, 아이들 키울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나는 언제나 당신 옆에 있었어요. 알아. 그런데 당신은 외로웠다고요? 그래서 내 친구한테 기댔다고요? 남편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당신이 너무 강해 보였어. 뭐라고요? 당신은 늘 씩씩했잖아. 힘든 내색 안 하고 웃으면서 다 해결하고. 나는 그런 당신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았어. 그래서요? 미자는 약했어. 자기 힘들다고 울고 외롭다고 기대고. 그게 솔직하게 느껴졌어. 나는 숨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내가 강한 척 했으니까 당신이 바람 피운 건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예요?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내가 강한 척한 이유 알아요? 당신이 무너질까봐 그런 거예요. 정수가, 당신 사업 망했을 때 나도 무서웠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애들 학비는 어떻게 되지. 매일 밤 울었어요. 근데 아침이면 웃으며 밥상 차렸어요. 당신한테 힘주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당신 우는 거 봤잖아요. 나도 슬펐어요. 근데 당신 앞에선 참았어요. 당신이 더 슬퍼할까봐.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는 말로 이 일이 지워져요? 나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나 강했어요. 힘들어도 안 울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아내가 강하면 남편은 바람 피워도 돼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요, 미자가 약해서 끌렸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그건 약한 게 아니라 의존한 거예요. 당신한테 기생한 거고요. 내가 오늘 미자 만났어요.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울면서 사과하더라고요. 자기도 어쩔 수 없었대요.
외로웠대요. 근데 알아요, 뭐가 웃긴지? 그 여자, 당신한테만 그렇게 약한 척한 거예요. 나한테는 40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안 굴었거든요. 남편이 숨을 멈췄어요. 그러니까 미자는 당신을 이용한 거예요. 외로움을 핑계로 친구 남편을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요.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35년 살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참았는지 당신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요. 정수가 내가 강해 보였다고요? 그건 당신이 안 봤던 거예요. 아니, 안 보려고 했던 거예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도 약한 여자예요. 나도 위로받고 싶었어요. 근데 나는 참았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당신이 내 남편이니까, 가족이니까. 영호 씨, 나는 결혼 반지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가, 뭐 하는 거야? 남편이 황급히 내 손을 잡았어요. 나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요. 안 돼. 제발. 35년 동안 이 반지 한 번도 안 뺐어요. 설거지할 때도 잘 때도. 근데 이제 뺄 때가 된 것 같네요. 반지가 빠졌습니다. 35년의 무게가 손바닥 위에 올려졌어요. 내 단짝 친구와 남편 둘 다 내 인생에서 퇴출이에요. 정수가 다시 생각해봐. 우리 35년을. 그 35년이 뭔데요? 그 35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진심이었어요? 아니면 미자 만날 때가 진심이었어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 안 해도 알아요. 당신 표정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반지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영호 씨, 이혼해요. 안 돼. 이미 결정했어요. 변호사 알아볼 거예요. 정수가, 제발, 한 번만, 한 번? 바람 피운 게 한 번이에요? 문자 내역 봤어요. 몇 달째더라고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자 만날 때마다 나한테 거짓말했죠. 등산 간다, 친구 만난다, 술 마신다.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 거짓말 하나하나가 나를 죽였어요. 아직도 용서받을 자격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밖에서 남편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한 후련함이 밀려왔어요. 이제 끝이구나. 35년의 결혼. 오늘 여기서 끝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혼 조정이 끝났어요. 남편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정숙 씨, 정말 이혼하시겠어요? 35년인데. 조정위원이 물었어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더 이상 거짓으로는 살 수 없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35년의 무게가 한 장의 종이로 끝났어요. 법원을 나서는데 남편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영호 씨, 우리 이제 남남이에요. 연락하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며칠 후 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방 한 칸, 작은 주방, 창문 하나. 35년 동안 살던 아파트에 비하면 너무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온전히 내 것이었어요.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35년 동안 나는 뭐였지? 영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 시부모님의 며느리, 늘 누군가의 무언가였어요. 정작 이정숙은 어디 있었을까요? 욕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지친 눈빛. 이게 나구나. 58세, 이혼녀. 슬플 법도 한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보자.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커피를 탔어요. 설탕 한 스푼, 우유 조금, 내 취향대로. 35년 동안 남편 커피 타느라 내 취향은 잊고 살았죠.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일주일 후 문자가 왔습니다. 정수가,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만나줘. 제발. 미자. 삭제했습니다. 다음 날 또 왔어요. 정수가 너 없이는 못 살겠어. 영호 씨도 힘들어해. 우리 다시.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 앞에서 미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수가.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푸석한 머리카락. 왜 여기 있어? 정수가.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미자가 울먹였어요. 영호 씨도 너 보고 싶어 해. 매일 술 마시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요? 내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요? 정수가. 용서해줘. 우리 다시 친구로. 미자 씨. 나는 미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용서는 안 해요. 그런데 미워하지도 않아요. 응? 그냥 놓았어요. 당신도 영호 씨도 내 인생에서 지워버렸어요. 미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수가. 당신 알아요? 나 요즘 되게 행복해요. 뭐? 혼자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았어요. 아침에 늦잠 자는 것, 드라마 몰아보는 것, 베란다에서 커피 마시는 것. 미자가 말없이 나를 봤어요. 35년 동안 난 나를 몰랐어요. 남편 챙기고 가족 챙기느라. 근데 이제 알았어요. 내가 누군지. 영호 씨가 힘들다고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정수가. 그 사람이 슬프든 외롭든 후회하든 이제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미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미안하든 후회하든 그건 당신 몫이에요. 내가 받아줄 필요 없어요. 정수가. 제발. 아, 그리고 하나 더. 나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숙의 밥상 도시락 케이터링. 대표 이정숙. 이게 뭐야? 내 사업이에요. 한 달 전에 시작했어요. 미자가 명함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5년 동안 매일 밥 차렸잖아요. 그게 내 재능이더라고요.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건강한 도시락 배달하는 거예요. 처음엔 하루 5개였어요. 근데 지금은 하루 30개 넘게 나가요. 다음 달엔 직원도 1명 뽑을 거예요. 미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이랑 영호 씨가 나 배신했을 때 내가 무너질 줄 알았죠? 근데 오히려 날개가 생겼어요. 정수가. 이혼 위자료로 받은 돈 있잖아요. 그거 미천 삼아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난 처음으로 내 돈을 벌고 있어요. 나는 명함을 미자 손에 쥐어줬습니다. 혹시 외로우면 도시락 주문해요. 정성껏 만들어 드릴게요. 물론 유료예요. 미자가 멍하니 명함을 쥐고 있었어요. 그럼 전 바빠서 이만. 오후 배달 준비해야 해서요. 나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정수가. 뒤에서 미자가 불렀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습니다. 오늘 주문 35개. 불고기 도시락, 생선구이 도시락, 나물 비빔밥. 손을 움직이는 게 즐거웠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사장님, 도시락 정말 맛있어요. 오늘도 잘 먹었어요. 손님들이 보내온 후기를 보며 웃었습니다. 35년 동안 남편 한 사람 밥 차렸는데 이제는 수십 명의 밥을 챙기고 있었어요. 6개월 후
사업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직원 2명을 뽑았고 작은 주방을 하나 더 임대했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우연히 영호를 마주쳤습니다. 정수가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살이 빠지고 눈빛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영호 씨, 당신 사업 잘 된다며? 소문 들었어. 네, 덕분에요. 정수가 나 정말 후회해. 다시, 영호 씨,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전 행복해요. 지금 이대로 당신 없이도 잘 살고 있어요. 아니, 당신 없어서 더 잘 살고 있어요. 영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이제 그만하세요. 우린 끝났어요. 나는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사무실에서 장부를 정리했어요. 이번 달 매출 800만 원, 순수익 320만 원. 내가 번 돈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내 노력으로. 손목의 은팔찌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내 단짝 친구와 남편, 이 둘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그냥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찾았습니다. 1년 후, 정숙의 밥상은 지점이 2개로 늘었습니다. 직원 5명, 하루 배달 100개 이상. 어느 날 손님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사장님, 이 도시락 먹으면 힘이 나요. 정성이 느껴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저를 위해 만드는 밥이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친구도 아닌 이정숙 대표로 살아갑니다. 58세에 시작한 새 인생.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배신은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어요. 무너진 자리에서 나는 나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니다. 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걸. 당신의 인생,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오늘부터 당신 자신을 위해 사세요. 당신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인생 청춘 사연은 언제나 여러분과의 소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